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했던 용산기지. 이제 주한미군에게 반환받은 용산기지가 공원으로 거듭나서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부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범 개방이 되면 국민 방문을 환영하는 의장대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대통령 집무실 남쪽 구역이 나옵니다. 이곳에 서면 대통령실을 볼 수 있고 일부 관람객은 대통령실 앞들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가까운 스포츠필드 부지에는 20m짜리 그늘막과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시범 개방 구역은 직선거리로 2.1km 정도인데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객을 받습니다. 하루 5차례로 나눠 한 번에 500명씩 2시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네, 하지만 토양 오염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기름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요. 자, 기준치의 29배 그리고 36배를 초과한 경우가 나타난 겁니다. 환경단체는 오염된 흙을 다 드러내거나 정화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국토부는 인조잔디나 시멘트로 땅을 덮고 오염이 심한 곳은 동선에서 제외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에도 공원을 임시 개방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전에 공원 개방을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한 달 이렇게 용산공원 개방도 추진이 됐고요. 대통령 집무실도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요.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도어 스태핑, 그리고 점심시간에 참모들과 함께 이렇게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 등 소탈한 행보까지 여러 화제를 낳았죠. 지난 한 달의 모습 조은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2차례 윤 대통령은 민감한 현안에 단호하면서 직설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방식도 파격. 넥타이를 벗은 참모들과 용산 같은 층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집무실은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 때 여당 의원들을 대거 이끌고 KTX 특별열차로 광주에 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장면도 틀을 깬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사상 최초 출퇴근하는 윤 대통령은 식사와 쇼핑, 청와대 관람까지 시민 사이에 자주 깜짝 등장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풀어야 될 과제도 많죠. 특히 부실 검증 논란 속에 아직 내각은 미완성이고요.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검찰 출신을 또 기용할 건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대답은 필요하면 또 하겠다였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자제 요청을 했지만 수그러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도 차기 당권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상황, 김태민, 박기환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양측 모두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논의 자체가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후 정진석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휴전 상태에 접어드나 싶었지만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이 대표는 귀국 직후부터 정 의원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 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전국 선거 연패로 위기에 몰린 당 수습 방안으로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뜻을 모은 건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로의 회귀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을 지도부에서 논의되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에 더 걸맞는 모습, 지도체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현재 방식에서 득표 1등이 당대표, 2등부터는 최고위원이 되는 이전 방식을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파별로 다양한 세력이 지도부에 입성해 당대표에게 집중된 권한이 최고위원들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장 강경파와 친이재명계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계파 정치가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모두 내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는 여전히 휴업 상태입니다. 자, 그 사이에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오늘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데 원구성도 안 돼서 청문회를 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